그래도 단 한 가지 굳이 해야 하는 게 있다면 이것을 하시면 됩니다. 영화배우 유해진님께서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산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늘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 시장도 저번 주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특히 나스닥의 경우 4일 내내 하락하다가 겨우 하루 등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스닥의 경우 약 1250 정도까지 떨어져서 올해 최저점이었던 1088 부근까지 갈 뻔했으나 시장이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더니 결국에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용지표입니다. 오늘의 변동성은 이 고용지표들이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10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발표되었습니다. 10월 달에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26.1만 명으로 굴지의 기업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큰 수치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19.5만 명, 다우존스는 20.5만 명,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22.5만 명으로 예측했는데 가장 큰 예측치였던 골드만삭스의 22.5만 명보다 3.6만 명이나 많은 숫자로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고용 관련 지표가 나왔는데요. 바로 10월달 실업률입니다. 10월달 실업률을 보니 3.7%로 저번 달에 비해서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3월부터 10월까지 중에 8월달과 함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블룸버그에서는 3.6%로 그리고 다우존스에서는 3.5%로 예상했으나 이것도 예측치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사실 0.1%, 0.2% 정도는 오차범위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시장은 그 0.1%, 0.2%의 수치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죠. 10월달 비농업 부문에서 보여준 고용시장의 건재함과는 다르게 실업률이 높게 나옴으로써 미국의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거기에 덧붙여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상승 마감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희한하죠. 하나는 노동시장이 괜찮다고 말하는 반면에 다른 하나는 노동시장이 위축된다는 자료예요. 이 문제에는 사실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업률 지표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고용통계, 즉 10월달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의 경우에는 기업들의 고용보고서나 노동자들에게 발급되는 지급 명세서들을 기반으로 해서 통계를 잡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고용보고서에 의해서 잡히는 통계인 10월달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10월달 실업률에 비해서 더 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시장은 어떻죠? 발표된 수치에만 집중합니다. 사실 자세하게 파고들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어떻게 이 자료가 집계되었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고용지표는 노동시장이 건재하다고 하니까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쉽지 않겠는데? 금리 인상 더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서 시장이 하락세를 보였던 것이고 다른 하나인 실업률 지표를 보니까 노동시장이 약세로 접어드네? 그럼 인플레이션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지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변동성의 가장 큰 주역은 이 두 가지 고용지표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시장이 이 두 가지 고용지표를 놔두고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말해주는 증거물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고용지표들에 대한 기사의 내용들이 다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기사는요, 실업률이 높아서 연준이 원하는 대로 노동시장의 약세가 보이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어떤 기사는 주가가 고용 호조에 오히려 반등했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기사를 쓰는 사람들은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든 갖다 붙이기만 합니다. 즉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기사를 쓰는 기자의 견해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의 원인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주식 관련 기사들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후행성이에요. 주가라는 선행성 지표가 주어지면 그것을 받아들고 5만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만큼 주식 뉴스라는 것, 특히 시황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한 뉴스를 살펴보실 때는 미시적인 관점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다 끝났으니까 다음 주에 있을 이벤트만 살짝 한번 짚어볼까요?
가장 큰 이벤트는 당연히 미국의 중간선거죠. 과연 민주당이 민심을 회복하지 못하고 공화당에게 하원, 상원까지도 내어주게 된다면 정말 바이든은 정치적인 기반이 없어지게 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정치적인 것보다 우리는 경제적인 것들을 좀 더 살펴봐야겠죠? 특히 주식이요. 자, 정치 세력은 언제 가장 큰 이득을 보나요?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당연히 현재 집권당이자 보수당인 국민의힘이 정치를 잘 못하면 다음 총선 혹은 대선에서 반대에 위치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현재 미국의 주식과 경제가 무너지면서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공화당이 재집권하게 된다면 당연히 미국 시민들과 미국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미국 주식 시장이 지금과 같은 불안한 상황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단기적으로나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FOMC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가지 지표가 발표되죠.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는 8.1%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8%대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미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기존에 시장이 알고 있었던 최대금리 인상 5%보다 더 높게 최고금리를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상황에 이번에도 소비자 물가지수의 앞자리가 8이 나온다면 시장의 방향성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큰 확률로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7%대는 나와야 최저점에 다다른 미국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미국 시장이 최소한 다음 주에 나오는 결과들로 인해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단기적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해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죠. 어제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은 그저 널리고 널려있는 파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에 일일이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언제나 있는 것이고 저 멀리서 밀려오는 파도에 이름을 지어봐야 육지에 다다르자마자 부서져서 없어지기 때문이죠. 파도도 결국에는 주식시장이라는 바다의 일부일 뿐 우리가 매번 그 파도 하나하나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용지표라는 중간선거라는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한번 바위에 부딪히고 나면 사라질 단기적인 그리고 불확실한 것 하나하나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바다에 몸을 맡기고 흘러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단 한 가지 굳이 해야 하는 게 있다면 이것을 하시면 됩니다. 영화배우 유해진님께서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셨습니다. 파도를 이기려고 그러면 뒤지는 겨.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겨. 등신마냥 하면 뒤지는 겨. 이 장면에서 나온 것처럼 호흡만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파도를 이기려고 하다가는 결국 죽습니다. 자, 영상을 마치기 전에 유해진님의 명언을 한 번 더 들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도를 이기려고 그러면 뒤지는 겨.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겨. 등신마냥 하면 뒤지는 겨.